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변압기 병렬 운전을 한번 볼 거예요. 변압기 병렬 운전. 이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변압기 병렬 운전은 이게 보기보다는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우리가 뭐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이건 발전기예요. 발전기. 요 S라고 쓴 거는 싱크로노스란 뜻이고요. G는 제너레이터. 그래서 동기 발전기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라인을 하나 이제 끄집어 올 거예요. 라인을 하나 끄집어 오는데 그 라인에 끄집어 오는 거를 아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여기가 이제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만 그릴게요. 아까 이제 여기에 뭐 이쪽도 있었잖아요. 이제 색깔이 뭐 좀 바뀝니다만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이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자, 이때 이제 변압기들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두 대 이상이란 뜻이에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두 개로 이제 보통 팀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 플러스만 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이 V1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병렬이니까 여기도 V1, V1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2차 측에도 얘기가 되겠죠? 이제 2차 측도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만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플러스가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얘가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극성이 같아야 돼요. 자, 극성이 같다고 하는 말은 감극성이면 같은 감극성이고 가극성이면 같은 가극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극성이면 감극성이어야 되고 가극성이면 같은 가극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도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권수비가 같아야 돼요. 권수비가 같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을 E2라고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을 E2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 변압기의 권수비를 A1이라고 하고 이 변압기를 A2라고 할 때에 E2A라고 할까요? E2B라고 하고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래야 되겠네. 왜냐하면 제가 B를 써서 그래요. 그러면 E2A는 A분의 V1이고요. E2B는 B분의 뭐가 돼요? V1이에요.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전압이. 예. 그러면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얘는 어차피 뭐가 돼요? 여기서 공급해 주는 거니까 같잖아요. 그러므로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요거와 요것이 같아야만이 다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가 같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저 변압기를 이제 등가 회로로 봐야 돼. 등가 회로로 봤을 때, 등가 회로로 해석할 때, 그러면 등가 회로로 해석하니까 이제 얘가 선이 붙어야 되죠. 이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임피던스 표현되죠? 임피던스. A, B라고 할게요. 자, 이때 여기가 플러스선이 이렇게 하나도 가고 열로도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플러스죠. 부하가. 마이너스는 이제 밑으로 가는 거고요. 이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 부하가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부하가 저기 발전기한테, 여기 발전기 전원이죠. 전원한테 전류 좀 공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고 결국은 부하 전류가 여기 올라가는 것도 부하 전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쓸게요. 부하 전류라고. 부하 전류가 여기도 나눠지고 여기도 나눠져요. IA하고 IB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런데 IA하고 IB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0A짜리다. 얘가 100A짜리다. 예를 들어서 이놈아는 전격 전류가 100A짜리다. 얘도 전격 전류가 100A짜리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100A짜리가 2대야? 그러면 부하 전류를 200A까지 달라고 그럴 수 있겠네. 자, 200A 보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200A가 들어와서 100A 나눠줘야 되는데 이 100A가 나눠지려면 똑같이 나눠지려면 임피던스 값이 같아야 돼요. 임피던스 값이. 만약에 여기는 임피던스가 1ohm이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2ohm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는 많이 못 가고 일로 많이 가게 돼요. 일로. 네. 그럼 얼마나 많이 가는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IA를 계산해 볼게요. IA는 ZA 플러스 ZB분의 ZB 곱하기 I라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1 플러스 2분의 2에 곱하기 200A 달래는 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3분의 400이 돼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33 정도 되나요? 133A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133A가 가고 이쪽으로는 나머지 67A가 가게 돼요. 그래서 200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격 전류가 100A인데 133이 되니까 좀 지나면 과열 소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과열 소선으로 가요. 그래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이 임피던스를 맞춰야 돼요. 용량에. 그래서 용량이 큰 쪽은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아야 되고 용량이 작은 쪽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뭐가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용량비의 반비례로, 즉 반대로 임피던스가 잡혀줘야 돼요. 지금 용량이 같죠? 100A, 100A니까 임피던스가 뭐가 돼요? 같아야 돼요. 1대1. 이제 이런 형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피던스라고도 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써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B가 여러분들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할 때 그냥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가 뭐가 돼요? 용량에 반비례할 것. 용량이 큰 쪽은 임피던스가 작아서 전류가 많이 흘러줘야 되고 용량이 작은 쪽은 임피던스가 커서 반대죠? 네, 이렇게 돼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막 그거 이외에도 R과 그 다음에 X와의 B가 같을 것. 이건 이제 순환전류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순환전류. 그 다음에 상회전이 같을 것.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고 등가혈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성과 권수비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 자, 지금은 내가 단상 변압기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전에 얘기했었죠. 예전에는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세 대를 가지고 델타 Y 결선을 하거나 두 대를 가지고 V 결선했지만 지금은 다 삼상 변압기를 써요. 그래서 얘도 삼상 변압기다라고 표현을 한번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삼상 변압기니까 어느 한쪽은 뭐가 됩니까? 델타 결선되어 있고 어느 한쪽 Y 결선되어 있겠죠. 얘는 뭐 델타 Y다. 네. 그 다음에 얘는 Y 델타다. 변화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가능해요. 요거는 병렬 운전이 가능해요.
요건 가능. 예. 그런데 요거는 불가능해요. 여기는 델타 델타, 여기는 뭐가 돼? 델타 Y다. 요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 두 개만 그려놓고 그냥 정리할 거예요.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델타가 몇 개인가요? 이쪽에 델타가 하나, 둘. Y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또 V자 비슷하게 됐어. 자, 네. 여기는 델타가 몇 개인가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Y가 몇 개예요? 하나죠. 자, 요거 뭐예요? 짝수. 짝수는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홀수죠? 홀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델타 Y다, Y 델타다 해갖고 병렬 운전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때는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쉬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 다음 병렬 운전 불가능. 다음 중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은 가 델타 델타와 YY다. 얘가 델타 델타고 얘는 YY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 델타 Y고 델타 델타다. 그럼 뭐 다른 마찬가지지만 하나 둘 짝수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홀수네.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어떤 뭐 위상각이 어떻고 뭐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특수 변압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가 돼요. 특수 변압기는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단순해질 수도 있어요. 특수 변압기는 이제 용도를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력용 변압기예요. 전력용 변압기. 전력용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압기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낮춘 다음에 TV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TV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압기는 전력용 변압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변압기 부싱이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등 이런 등등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이제 전력용 변압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가 있어요. 네, 계기용. 계기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변압기는 변압기인데 여기에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압계. 예, 이 계측기란 뜻이에요. 이 계가 같은 이 계기가 이거예요. 이거. 예. 전류계.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전에 변압기 이론을 좀 설명할 때
아마 변압기 첫 시간 같은데 그때 그 변압기는 1차 측에 전압하고 전류하고 2차 측에 전압하고 전류가 다 달라서 변압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능과 전류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변압이라고 하고 전류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변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요 전류계에 사용을 할 때는 요놈아의 변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요거는 전압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놓을게요. 전류계. 사실은 이제 계전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뺐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제 전압계죠. 전압계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압계인데 얘 이름을 지어야 돼요. 요건 뭐야? 계기잖아요. 예. 그래서 계기용에 계기용인데 전압을 변화시켜 주는 게다 해서 뭐가 돼요?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계기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전류를 변화시켜 주는 거다 해갖고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만 보통 PT라고도 하고 VT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PT라고 그랬어요. 포텐셜이라는 그 전위라는 위치 에너지를 써서 PT라고 했는데 요즘 도면을 보면 보통 VT라고도 해요. 하니까 시대의 흐름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전류니까 뭐가 돼요? 커렌트. 그래서 C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어요.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건물에 이제 큐비클이라는 게 있어요. 큐비클. 그 전기실에 가면은 캐비넷이 있어요. 그 안에 사용하는 조그만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특수용이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계기용 타입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되시면 얘네들 또 이제 뭐가 돼? 접속하는 방법도 다 알아야 되고 규격도 알아야 되고 용량 선정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많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력용 변압기는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세 개의 타입으로 나누어져요. 전력용 변압기는요. 먼저 첫 번째는 단권 변압기예요.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철심에다가 요 말 표현이 권선이 하나라는 거예요. 단권이라는 거는 한 개의 권선이라는 거예요. 일권선. 그래서 어떻게 감냐면은 이렇게 코일을 이제 감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준 잡아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단자 하나 뽑고요. 단자 하나 뽑고 다시 그 선을 또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단자를 2개 뽑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N2. 아까 그 뭐예요? N을 권수를 많이 감으면 전압이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감으면 적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N2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N2가 N1의 두 배다. N1의 두 배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에다가 N1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100V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00V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권선을 감으면서 중간에 단자를 하나 뽑았다 해갖고 권선은 하나다 해서 1권선 또는 단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주로 용도가 전압을 높여주는 승합용으로 사용을 해요. 승합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승합을 뭐 100V를 뭐 1000V 이렇게 승합하는 게 아니라 선로의 그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여기 하얀색을 칠해 놓을게요. 요게 기준 마이너스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표기를 안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A.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B.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단권 변압기는 상당히 제대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다음에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권선 변압기예요. 이권선 변압기. 저기는 1권선 변압기죠. 2권선 변압기. 요 2권선 변압기는 이렇게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1차 측하고 2차 측이 이렇게 독립된 권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반 변압기예요. 네. 일반 변압기는 다 2권선 변압기예요. 일반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권선 변압기예요. 요거는 여기랑 똑같아요. 1차 나가는 곳 2차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근데 권선이 한 번 더 간겨요. 이렇게 여기서 3차 이래갖고 권선이 3개가 있다 해서 3권선 변압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권선 변압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권선 변압기라고 호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변압기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래서 변압기라고 호칭을 하면 다 뭐가 돼요? 2권선 변압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단권 변압기는 반드시 단권 변압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3권선 변압기는 반드시 3권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돼요. 이때 3권선 변압기는 3차 측에다가 근데 우리 앞부분에서 동기기 설명할 때 내가 조금 설명했을 거예요. 얘는 조상설비, 동기조상기라든가 뭐 전력용 콘덴서라든가
캐패시터 이런 등등의 조상 설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얘는 변전소에나 있어요. 전기실을 건물에 있는 전기실을 갖다가 우리가 변전소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변전소는 다른 거예요. 그건 변전실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삼권선 변압기는 변전소의 조상 설비에 있고요. 굳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1차 측을 송전솔로 2차 측을 전봇대 배전솔로로 그릴 수가 있고요. 변압기, 즉 이권선 변압기 일반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요. 단권 변압기는 승합용으로 쓰는데 얘는 주로 배전솔로에 사용을 해요. 배전솔로에. 그래서 요 정도 용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사용을 하다가 보면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이렇게 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이제 탭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 탭을 조절을 하려면 변압기를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원을 다 죽이고 전원을 죽이고 탭을 조절을 해요. 근데 변전소는 벌써 송전솔로에 와가지고 변전소에다 갖다 놓으면 변전소에서 온 그 시가지에 다 전봇대를 공급하는 건데 탭 조절을 해야 될 때에 변압기를 죽이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정전하지 않고도 탭을 조절해서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변압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부하시 탭 전압 변압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변압기에서 특수 변압기는 이렇게 뭐가 됩니까? 전력용과 계기용으로 나눠주고 전력용은 단권, 그 다음에 이권선이지만 일반 변압기 있죠. 그 다음에 삼권선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 정도만 변압기 쪽에서 알아도 여러분들은 변압기 파트에 뭐 과감하게 거짓말을 좀 한다면 80% 이상의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